(251페이지죠) 그 중간 주상과 그런 얘기죠, 그죠? 그게 보면 이습과 그 다음에 등과류, 등육과 그 다음에 정상과 이렇게 얘기 안 합니까, 그죠? 그 앞에 이제 이륙과라는 얘기가 있죠, 그죠? 이륙과는 우리가 그 설명을 하면 지금 요렇게 지금 지은 결과가 그대로 와가지고 딱 이렇게 그 결과를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곡식을 심으면 심은 곡식이 그 전에 결과이지만, 그죠? 그 전에 것의 결과이지만은 그것이 요렇게 그 새로운 조건을 만나서 요 원인은 사라지면서 조건을 만나면서 변화해서 결과가 나타나죠, 그죠? 그걸 갖다 이제 이륙가라 그래요. 요거하고 요거는 같은 것 같아도 요거로 인해서 요 결과가 왔지만은 똑같지는 않아요. 그걸 이륙가라 그래요. 똑같은 것은 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앗으로 인해서 어떤 조건을 만났을 때 그 씨앗에 인한 결과는 오지만은 그 크기라든지 작기라든지 이런 것이 달라지거나 그렇게 되져요. 그래서 그 이류 다른 모습으로 온다, 이제 그런 얘기고, 이제 등과류는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살생의 값으로 점차 수명이 짧아지고, 그건 뭐냐면 거기에 지은 값만큼 이게 결과가 그만큼 온다는 얘기예요. 그 에너지만큼 이제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살생을 했을 때는 내가 죽는 가보가 온단 말이야. 수명도 짧아져 버리거나 이게 뭐 간접적으로 그렇게 되건 직접적으로 그렇게 되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등과류는 등은 같을 등자 아닙니까, 그죠? 그 자기가 지은 에너지 양만큼 받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주상가는 주변 조건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테면 살생을 한 사람이 그 이륙가나 등가류가 다 그 등가류로서 설명을 하지만은 그런 살생 과보 그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수명이 짧아지게끔 되는 조건들이 열악하게 되어버려요. 열악한 곳에서 태어나게 되겠어요. 지금 뭐 소말리아 같은 데서 태어난다든지 또는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서 태어난다든지 또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살기 좋은 곳에서 태어나는 것보다 살기 안 좋은 곳에서 인심도 박하고 또 먹고 살 것도 작고 교통도 불편하고 뭐 자연 조건도 불편한 그런 곳에서 태어나게 되어 있다면, 같은 한국 속에 있다 손치더라도 여기에 보면 정상과라는 것은 주변 조건의 가보라는 것은 또 달라요. 지은 데 따라서. 또 이제 같은 집에 살더라도 지은 가보에 따라서 주변 조건이 이를테면 그 자기가 지은 과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이게 방을 쓰는 것마저도 달라. 그럼 우리가 거꾸로 바꾸어서 이 가보가 있는 사람을 좋은 방으로 갖다 주잖아요. 그럼 지가 거지 방을 만들어가서 한단 말이야. 지가 그렇게 만들어버리게 돼 있어. 이게 참 어려운 거라, 이게. 어려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박복해지면 주변 조건들마저도, 삶의 조건들마저도 전부 다 박복해지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제 이를테면 살생가보를 지었는데 굉장히 좋은 집에 굉장히 주변 사람들이 좋고 돈이 많고 이렇게 살질 않아요. 살생가보를 지으면 주변 조건들도 굉장히 열악해져서 사막에 태어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주변 조건이 굉장히 열악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변 조건이 따라오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이제 되기 때문에, 그 이제 이를테면 부모를 갖다 잘못 만나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전부 다 그런 열악한 조건이 하여튼 인간 조건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연 조건까지 아주 열악하게 돼버려요. 돼버리니까 자기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이 그 조건이 전부 다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인과를 이게 지금 세밀하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요런 이제 인과가 왔을 때는 자기가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져 버려요. 꼼짝달싹을 할 수가 없어져 버려요. 그걸 갖다 우리는 결박이 되진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지은 것에 의해서 자기가 결박이 되어지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자승자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잠사각이라 그래, 이걸. 누에가 자기 누에 꼬치를 짚고 들어가서 번데기가 되어버리는 그런 형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주역교에서 잠사각이 나오면 아주 그건, 잠사깨가 나오면 아주 그런 이제 죽을 운명이다, 그런 뜻이기도 해요, 그게. 그래서 인과가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된단 말이죠. 그래서 정상과라는 것은 주변 조건에 관한 문제예요. 살생으로부터 비롯되며, 그렇게 살생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런 얘기지, 비롯된 살생에서 이제 그 업이 살생업부터 시작하니까요. 큰 업이 바깥 기세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전부 다 기세간이라고 그래요. 중생이 사는 세상을 갖다 전부 다 주변 조건들, 그리고 환경 조건들을 갖다 기세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세간의 음식이라든지 약이라든지 가실 등이 광택이나 세력과 위덕이 모두 왜소하고, 번역이 좀 그런데, 뭐냐면 음식도 아주 열악해져 버리고, 약도 없고, 약도 아주 부실하거나 없고, 그 다음에 과일 등의 이런 것들도 아주 참 죽쟁이 과일이라. 그래서 우리가 인도 같은 데 가서 봐도 과일들이, 열대 과일들은 좀 풍부한데 아주 배가 요거만해. 이게 배 맛인지 뭔지도 모르고, 사과도 마날리 사과가 좀 낫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그 국강 길거리에서 파는 것보다 조금 못해. 그 정도밖에 안 되고, 하여튼 물론 남부지방에 가면 망고라든지 이제 이런 열대 과일들은 좀 이제 좋지만은, 그러냐 못 사는 데 가면 우주에 과일도 안 되는지 몰라. 땅콩도 쭉쟁이고. 하여튼 라다겔은 가보니까 과일이라는 건 살구밖에 먹을 게 없더라. 살구, 그것도 말린, 살구도 있지만은도, 거의 살구, 하고 사과인데 사과가 아주 코딱지 많은 사과하고 그것밖에 없어. 먹을 게 없어, 아예. 먹을 게 그냥, 보리가루하고 그냥,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작고 춥고, 배고프고, 집에 난방도 안 되고, 전기도 나가버리고, 그냥, 하여튼, 그런 데서는 이제, 진짜 수행한다는 생각이 없으면 살맛이 안 나는 데라. 티벳 같은 데도 수행한다는 생각이 없으면 헛짓을 할 게 없어. 헛짓을 하면 죽어. 에너지 낭비를 딴 데면. 만약에 거기서 축구를 하고 돌아다니는 건 죽게 딱 생겼잖아. 축구할 운동장도 땅덩어리가 있어야 어디 운동장을 갖다 닦지. 그런데 손 골짜기에 요만한 방석 깔만한 골짜기만 있어도 거기에 곡식을 심어야 되는데, 거기다 어떻게 저 넓은 축구장을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야구장 한다 그러면 그건 완전 정신 나간 놈이지. 누가 티베트 같은데 야구장 해놔놓으면 아마 대번에 정신이 나가도 보통 정신병자, 정신분열증 환자라 그럴 거야. 안 돼야. 그러니까 사는 것이 아주 열악해져요. 아주 열악해져.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것을 항상 내 주변 조건이 내가 왜 이런 데 살까 하고 보면 그것도 사실은 그런 조건이 이제 요렇게 우리는 봐야 돼요. 그런 조건이 우리가 인과를 잘못 지어서 그렇게 조건이 형성되는 것도 부분적으로는 좀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렇게 조건 지어진 데 가서 살게 된다 그런 얘기지. 예? 그렇게 조건 지어진 데 가서. 난 서울 시내 옛날에 그 홍수가 나면 가만히 보면 꼭 돈 넣는 사람이 물에 제일 먼저 잠겨. 죽겠어. 돈 없는 사람들이 제일 옥수동 이쪽으로 해서 물에 제일 먼저 잠기고, 그 다음에 이제 홍수가 좀 더 심하게 나면 중간쯤 되는 사람이 좀 떠밀리고 차가. 아무리 그렇게 해서도 돈 있는 사람 집들은 물에 잠겼다는 소리가 없어. 같은 지역 내에서도 그렇다니까. 같은 지역 내에서도 참 그 해마다 물에 잠기는 사람들, 그러면 그 물에 잠기는 거기를 갖다 싹 좀 벗어나서 살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또 물만 빠지면 그따 지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대상자 가운데 서하묵의 할아버지는 저 바닷가에 집이 있거든. 근데 이제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굉장히 막 저 잘 사는 그 아주 자유롭게 잘 사는 노인네라고 그 텔레비전이 그렇게 거짓말을 말짱해. 잘 사는 게 아니고 거기를 바다에서 떠밀려온 뭐 이렇게 뭐 통 나무 조각 집이 완전 판잣집인데 거기다 죄다 주워 쌓아놨어. 누가 성냥개비 하나만 찔러버리면 안에서 화장당하게 생겼다니까. 그런 데다가 이제 개를 키운다고 전부 다 그 게장 창살을 만들어가지고 그따 다 집어넣어 놨지. 그거를 이제 옛날에 내가 그걸 갖다 싹 드러내버리고 이게 지금 조립식이라도 하나 지어주라니까. 시청 직원하고 이제 우리하고 가서 여러 파트에서 자원봉사 할 사람들하고 가서 해보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냐면 할아버지가 죽어도 안 한다는데, 그러면 나 죽이라 그러고. 또 이제 다 그걸 드러내버리고 흔더라도 이게 무슨 집을 허가받을 데가 없어. 이게 그 집 지어 놓은 데가 공유수민이란 말이야. 그게 뭐냐면 국가가 관리하는 바다란 말이야. 파도가 쳐가지고 이제 깨낀 그 위에다 지어 놓은 거야. 그럼 그 위에 땅을 하나 사가지고 지어 주려고 해도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어. 본인 동의가 돼도 그게 법적인 절차가 거의 안 되고, 이제 그냥 내가 하도 안 돼서 여수지청 직원한테 불법 건물을 짓더라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시오. 근데 그러는 거야. 불법 건물이라고 아는데 모르는 척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이 얘기가 그렇게 돼버려. 자기 또 관할이니까 또 참 그건 봐주기 어렵고,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그때 내가 간 지가 3년 전인데, 지금도 그렇게 해서 지금도 더 문제가 생겨서 하여튼 그 속으로서 절대 못 벗어나.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방법이 없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제 지금도 동사무실 직원하고 자원봉사자하고 우리 복지관 직원하고 다 가서 어떻게 하려고 해도 지금 13년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이게 이제 받고 계시면 그런 업 자체가 그렇게 사는 거기가 주체가 돼버려요. 자기가 사는 주체가 돼가지고 꼼짝달싹을 사실 못하는 겁니다. 꼼짝달싹을 못해요. 그래서 본인도 그 업을 갖다 벗어나고자 그 업을 안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렇게 돼버려요. 예수하고 또 소화하기 어려워서 병이라 생기며, 그래서 이제 그 티베트 그쪽에 네팔 이쪽 사람들이 아프리카 이런 사람들이 먹는 게 없으니까 뭐 위장병이 별로 안 걸릴 것 같아도 먹는 거 하나도 전부 다 거친 것만 먹으니까 소화가 안 되는 것만 먹어. 소화가 안 되는 것밖에 없으니까, 거친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소화도 이제 못 시키고, 또 이제 그 병도
잘 생기고, 그러니까 아프리카 기아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의사들이 가가지고 치료로 가가지고 약을 주는 것보다 우선 밥부터 먹여야 먹을 거 영양 결핍으로 오는 것은 우선 약을 가지고 잠깐 병원 진행은 스톱시켜주지만은 근본적으로 이 밥이 먹는 것이 들어가야 그 치료가 되거든. 근데 아예 먹는 것이 없는데 치료 자체가 안 된다고 이게. 그렇게 이제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인연으로 해서 한량없는 중생이 수명을 다하기 전에 요절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평균 수명이 뭐 35밖에 안 돼. 우리도 임진왜란 때요. 지금 그 학자들이 대충 추정을 해보니까 임진왜란 때 평균 수명이 38밖에 안 됐답니다. 막 굶주려 죽고 그 왜군들한테 죽고 그냥 또 병 걸려서 전염병 걸려 죽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한 그때 당시 한 막 50, 60 살았다 그러면 정말 장수만세 날 정도로 그렇게 그 오래 사신 분들이란 거야. 그러니까 비명 행사 많이 하고 그래서 정수명이 다 하기 전에 거의 그냥 그 비명 행사를 갖다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악업을 짓게 되면 그렇게 오게 된다. 그 주변 조건이 말이죠. 주지 않는 것을 취하는 것에 관한 열매가 적고 열매가 자라지 않고 열매가 나쁘게 되고 열매가 실하지 않고 가뭄이 심하거나 비가 많고 열매가 말라들고 열매가 전혀 익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게요 우스운 게 농사를 지어도 선행을 한 사람이 지으면 잘 되고요. 농사를 지어도 도둑질 많이 한 사람은 농사가 전부 다 벌레들이 다 주워 먹어버립니다. 똑같은 들판에 지어도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농사를 했는데 아이고 저 집에는 어떻게 저 농사 저렇게 잘 됐을꼬 그러지만은 잘 된 집은 그건 복 지은 게 그 악한 가보를 짓지 않고 선한 가보를 많이 지은 사람이 잘 되는 거야. 농사도 그렇게 돼? 예? 뭐라고? 뭐라고? 뭐? 농약에다가? 배에 있다고? 농약에 달려있다고. 농약에 달려있다. 안 그래. 안 그래. 그거는 이제 농약에 달려있다 그러지만은 또, 농약에 달려있지 그러지만은, 그, 농약을 이제 쳐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그렇지만,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시골에 이렇게 가서, 마을 앞에서 딱 마을을 관망을 한다고. 관망을 하면, 저 집은 몇 대를 살면서 부자로 그래도 밥을 먹고 산 집. 저 집은 아주 가난하게 사는 집. 이거 다 앞에서 봐도 보여. 저 집에서는 그래도 나가서 그래도 아들, 딸들이 직장이라도 지니고 살겠다. 그런 집. 저 집에서는 지금 뭐 애가 있어도 정신병자 돼 있겠다. 뭐 그런 집. 그걸 보고, 마을을 보고서도 그 집을 저 앞에서 봐서 그 판단이 된다니까. 판단이 되죠. 그러니까, 복이 박하면, 같은 마을에 살면서 제일 안 좋은 터를 차지하고 살아. 좋은 터에 인연이 절대 안 와, 그게. 참, 희한하지? 예. 그게 딱 그 지복대로, 지인과대로 그것도 조건도 그렇게 들어맞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갖다 꼭 보면 겨울에 그 추운 집에 살면서 얼음이 맨날 얼어가 수도가 터지고 막 추워서 길 바깥에 나가서 손이 그냥 시려워서 그냥 호호 불고 다니다가 그냥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허리가 깨져서 또 병원에 가고 맨날 그런다니까. 그 이제 어떤 때는 그 생각이 다 들어. 이제 집을 갖다 좀 뭐 틀을 좀 봐주시오. 그래서 그 내 방향 같은 거는 이런 거 봐줄 수가 있거든.
봐주는 가서 방향은 이렇게 지으면 더 따뜻하고 좋소 이렇게 봐주는데 그걸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반대로 지어놨더라고. 그 왜 반대로 지었어 그러니까 뭐 머리를 꺽적꺽적하면서 그렇게 지으려고 그래도 안 됩디다. 건축업자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돈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그만 안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조건을 자기가 하고 싶어도 그걸 그렇게 자기가 그걸 집을 털어서 지을 재정적 힘이나 지혜력 힘이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건 또 못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말을 못하지. 뻔히 하니까. 당신 복이 박복해서 그렇소. 뭐 어쩔 거요. 그 얘기도 뭐 기분 나쁠 거고. 뭐 그렇게 사시고 뭐 이렇게 됐어.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죠? 참 개떡 같다. 그 지복대로 할 수밖에 없어. 뭐라 그래도 이제 막 그냥 이제 뭐냐면 지가 그렇게 하는 것을 막 그 합리화를 시키거든. 막 어쩌고 합리화를 시키는데 실제로 이제 보면 그 합리화라는 것은 결국 지 박복함을 갖다가 그냥 커버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들이지. 그 실제로 근데 복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면 탁탁 알아들어. 자기가 복이 있는 것만큼 생각이 열린 것만큼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얘기하면 금방 따라듣는다고. 그러면 좋겠네요. 이렇게 따라하는데. 그게 참 어려워. 그러니까 열매가 말라들고 열매가 전혀 익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한다. 주변 조건이 이제 이렇게 그 도둑의 가보가 있으면 농사를 지어도 안 되고 장사를 해도 안 되고 아무리 목 좋은 데서 여기 그렇잖아요. 목 좋은 데서 똑같은 조건에서 이 사람이 장사를 하니까 잘 됐는데 이 사람 장사하면 망하는 게 있어. 그럼 그 사람의 그 복의 차이라. 똑같은 조건에서도. 그러니까 그건 대단히 참 진짜 깊이 있게 안 보면 자기 복 지은 것만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깊이 있게 안 보면 이게 마치 바깥에서 뭐가 그 작동해서 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사음의 과란 음란하고 더럽고 추하고 불결하고 나쁜 냄새가 많고 비참하고 용모가 추해지는 것을 말한다. 사음의 가보는 용모가 오히려 추해진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이제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그거는 화장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대요. 망어를 하는 것에 관한 농사업과 행선업의 종사나 그 궁극이 발전하지 않으면 그냥 거짓말을 하면 이제 뭐 농업이나 이게 이제 그 행선업 그 배사업 이런 것을 하지만은도 잘 안 돼. 안 돼. 맨날 될 것 같이 앞에 뭐가 꼭 노름 흐른 사람이 한 판 넣으면 딸 것 같잖아, 그죠? 딸 것 같아가지고 요렇게 하지만은 요놈은 게 그냥 하고 나보면 맨날 가칠가칠 빚지고 이제 요렇게 이제 그 주변 조건이 그렇게 이제 된다는 거예요. 남과 화합하지 못하고 대부분 속임이고 공포와 두렵게 되는 인연이 많아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녁에 가면서 막 깜짝 놀라는 것도 요 거짓말하는 갑옷 때문에 그렇대. 그러니까 말을 그 아주 사실적인 말만 하고 참마 진실된 말만 한 사람들은 절대 두려움이 없대. 뭐 눈이 땡그러지면 막 깜짝 놀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 평소에 자기 거짓말 그냥 거짓말을 많이 하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허해서 공백 상태가 생긴대.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그 깜짝 놀래는 그 가보가 생긴대요.
이제 거짓말을 맞으면 심장도 같이 약해지는 거야. 왜냐하면 거짓말을 할 때마다 속이 두근두근 할 거 아니야. 예? 참 보통 일이 아니, 그죠?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절대 안 하는 사람은 이제 죽을 때도 죽는다 그것만 있지 막 어쩔 거나 그게 없다는 거야. 두려움이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거짓말은 결국 남을 속이려고 그러면 누구를 속여야 돼요? 지부터 먼저 속여야 남을 속이죠, 그죠? 그래서 막 그냥 뭐 행복전도사인가 그런 놈들은 막 행복합니다. 지는 하나도 안 행복한 놈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강조를 해. 지가 행복하면 그냥 행복한 표정만 지어도 행복할 건데 뭐 행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뭐 대통령이 잘못한다고 막 비판을 하면 대통령이 글쎄 내가 참 부처님도 아니고 뭐 예수님도 아니고 참 진짜 속인이 하나 올라가지고 잘못된 게 좀 많을 겁니다. 모자라는 구석이 꽉 찼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을 해야지. 누가 나보고 잘못했다고 그냥 나쁜 놈의 새끼들 그냥 잡아다가 그냥 인터넷을 갖다가 막 없애버릴까 그냥 방송국을 다 두드려 막아버릴까 그냥 그런 생각이나 하고 앉았으면 되겠어. 이게? 그냥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요런 걸 우리가 보면 제왕이 되는, 옛날에도 왕이 되는 사람이, 박복원 사람이 왕이 되면 주변 왕이 사는 조건들이 굉장히 열악해져. 뭐 사고가 많이 나고 그래서 왕을 탓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어요. 왕이 그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복 있고 좀 이게 덕이 있는 사람이 그 태어나면 그 주변 조건들도 원만해지고 그렇게 된단 말이야. 박복원 그 왕이라고 깡다구만니스가 왕이라고 하고 나면 주변이 힘들어져. 조건도 힘들어지고 그냥 사람 사는 것이 헐떡거리고 그렇게 되진단 말이야. 그 왕의 책임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는 거야. 석전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는 석전사 주지가 그래도 책임이 상당히 큰 거라.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석전사 주지는 굉장히 박복한 놈이 들어와가지고 그건 별 볼 일이 없어 사실은. 예? 박복하지. 석전사 주지가 뭔 복이 있나? 어디가 없겠어. 아이고 복은 석 달 끄면 반달 조각만도 없어. 석 조각만도 없어. 그건 뭐 뻔한 사실이지. 뭐 무슨 복이 내가 있노? 그렇다고 막 공부도 그냥 어디 대아랑가를 이루거나 대보살 뭐 초지지상을 넘어서서 그저 그냥 그 전생에 지은 공덕이 커서 말 한마디면 그냥 다 발심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나는 뭐 16년, 26년 얘기해도 맨날 같더라고, 사람들이 내가 볼 때.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 이게 가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공덕 지은 게 없어서 그렇겠어. 내가 항상 반성해, 그거는. 뭐, 언제든지 반성한다고. 예? 석선사 주지가 아주 주지할 사람이 못된 거라. 말세가 되니까 그래도 어떻게 요 코딱지만한 뭐 절이라도 여기 어떻게 주지라고 하고 앉았지. 이게 사실 감기 걸린 애 코딱지보다 작잖아. 응? 그러니까 전생에 달라이라마 같은 경우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유럽 같은 거 생바닥에 가서 법문을 해도 고만 2만 명, 3만 명이 사흘 동안 그냥 꼼짝도 안 하고 그냥 그것도 듣고서 그냥 환희심이 나가지고 이게 내가 어떻게 수행하면 되느냐고 물어서 그냥 뭐 시간이 없어서 뭐 못 만날 정도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 진옥스님은 여기서 25년 동안 해도 별 볼 일이 없어. 한 자리에서 25년 동안 했으면 밑에서 돌을 한 10톤 되는 돌을 갖다가 저 주봉산 꼭대기까지 밀고 올라가서 다 밀고 올라갔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 많이 박복하죠? 예? 그건 예의로 하는 얘기로 내가 받아줘. 그냥 예의야.
그러니까 뭘 하다 깜짝 놀라면 내 거짓말 했는가 보구나. 물론 그렇게 생각하라. 이 친구가요. 네? 진옥순이 어떤 분인가? 네? 진옥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내각입니다. 그 내가 처음에 소개를 안 했네. 그 내 잘못이었거든. 제각입니다. 그리고 이거 누가 죽었나? 아니, 실컷 안 울었어. 이제 처음 왔으니까. 이야기 들어놓고 소개를 안 했으니까 딴 스님이 하는 줄 알지. 양설을 하는 것과 그것의 가보란 거주처가 평탄치 못하고 바위가 많고 높고 낮으며 다니기가 어렵고 공포와 불안의 인연이 많아진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남 이간질 시키는 말을 많이 하면 쌈피 아래 산대. 밭을 매도 삐탈밭이고 밭을 내도 삐탈밭이고 고사리를 꺾어도 돌텀작이고, 예? 집을 지어도 마당 앞에 두 발짝만 나가면 낭떨어지고 그렇게 산대.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평탄하고 좀 편안한 그 자연 조건에서 못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거짓말을 이간시키는 말을 잘 하는 사람들이 꼭 어디 꼴짝꼴짝에 가서 숨는 습성이 있다네. 그게 마음이 그렇게 생긴다네요. 요쪽에 거짓말을 해놓고 요쪽 가서 숨고 저쪽 거짓말을 하고 요쪽 가서 숨고 그러고 숨는 습성이 오래되면 꼭 꼴짝꼴짝이 돌텀장 가서 산대. 여러분이 그 반대로 좀 이게 평지고 따뜻하고 물도 좋고 이런 데 사는 사람은 그래도 가만 들여다보면 그래도 이제 이간시키는 말 같은 거 잘 안 한 사람일 거야 아마. 응? 욕설을 자주 하는 사람은 악구를 하는 것에 가보란 사방에 죽은 나무, 가시나무, 바위, 자갈, 기와조각, 험함, 무윤택, 또 강물과 호수, 못이 없는 곳, 메마른 땅, 염분이 많은 밭, 광야, 불모지, 공포가 있는 지방과 불안한 인연이 많아진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욕설을 잘하면 자갈밭에 살거나, 나는 이제 인도 산이 보니까 참 못쓰겠습니다. 산이 아주 악산이고, 나무를 갖다가, 좀 미끄러지려고 해서 나무를 잡으면 전부 다 가시나무야. 풀도 그냥 거의 80% 뒤에 가시가, 풀 하면, 잘못 건들면 그냥 온통 손이 벌게져 버려. 그래서 나무들도 어지간한 나무를 내가 지팽이나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이게 장갑을 안 끼고는 손을 못 대겠어. 이거 가시가 막 푹푹 나가지고. 이런, 배나무도 그냥 가시 투성이라 가보니까. 그래서 가시가 없는 나무가 별로 없어. 풀도 가시가 많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지금 어쩐가 거짓말을 너무 잘해. 아주 말짱 거짓말을 해버려. 그래서 거짓말을 했는데 어떻게 부처님이 태어난 나라, 인과법을 말한 나라에서 이럴까 할 정도로 아주 절대 길을 몰라도 모른다고 안 오고 그냥 저리 가라 그래야 가면 저쪽 가서 물어보면 아니 그쪽이 아니고 저리 가라 그러고 그리고 아주 그리고 돈 같은 경우도 이 기준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이게 물건도 그냥 이게 기준을 갖고서 대충 팔아야 되는데 막 어떤 사람한테는 막 바가지를 한 50배 씌워버리고 막 이런다고. 그게 못 쓰지.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갖다 뚝딱 잘하고 중국 놈들도 거짓말을 너무 잘하고 이제 한국 사람은 중국보다 인도보다는 좀 안 하지만은 그래도 거짓말이 많아. 거짓말이 좀 너무 많아. 방송도 하는 거 보면 거짓말들 너무 많이 하고.
기어, 이게, 그 쏘기는 사기꾼말을 하는 것에 관한 과일나무의 열매가 맺지 않고, 때 아닌 때 열매가 떨어져 제때 결실을 보지 못하며 익지 않은 것이 익은 것처럼 보이고 뿌리가 든든하지 않아 오래가지 못하며 공원 살림 연못 등 같은 즐거운 곳이 많지 아름다운 곳이 많지 않고 공포와 불안의 인연이 많아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남을 속이는 말을 자주 하면 과일의 그것도 이를테면 과일이 꽃은 피었는데 조그만하게 달렸다 떨어져 버리고 또 나무가 그냥 갑자기 죽어버리고 이제 그런 것에 많이 이제 연유한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도 크게 기세간에 이 사람이 또 생명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도 이 상당한 이런 과보의 연속선상이 있다고 나는 보는 거라. 지금 구제역 일어나는 것이나 언론에는 안 나왔지만도 토종벌이 거의 전국에 90% 이상 전멸을 했답니다. 바이러스가 번져가지고 거의 전멸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작년에 그냥 싹 다 죽어버렸대. 이게 이제 상당히 우리가 욕심이 너무 많아지고 혼탁해지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점점 좋지 않은 징조 같은 느낌을 갖다 많이 받는단 말이야. 탐욕심의 일한 일체 원만 성사가 해마다 절기마다 나달이 점점 감소하고 정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게 뭐냐면 탐욕심으로 계속 살아가면 이게 웃기잖아요. 이게 탐욕심이 계속 많아지면 점점 부자가 될 것 같죠, 그죠? 탐욕심이 많아지면 점점 무엇을 이룩하는 것이 점점 없어져요. 자꾸 줄어들어 버려요. 자기가 성취하고자 하는 일들이 욕심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꾸 이게 더 줄어들어서 복이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아주 탐욕심으로 해서 아주 박복하게 돼버려요. 이제 이런 것을 갖다, 이런 원리를 갖다 사람들이 모른다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이렇게 감아보면, 재벌들이 욕심을 부려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벌어보니까 별거 아니구나 이걸 느끼고서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 지금 40개 대그룹이요. 상속을 자식한테 하지 않겠다라고 사회에 공헌을 다 했어요. 우리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놈도 그런 놈이 없지. 그러니까 대재벌들 그네들은 돈을 갖다가 수십조씩 수백조씩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건 하나 또 자식을 위해서 물려주지 않고 사회에다 전부 다 사회 복지 또는 교육 이런 쪽에다가 학문 이런 쪽에다가 또 세계 NGO 이런 쪽에다가 전부 다 내주겠다라고 그걸 국민 앞에서 전부 다 서약을 하고 약속을 한 게 그게 지금 40개 대기업이 넘어선답니다. 우리는 이북에 김정일이부터 3대로 세습을 하고 또 우리나라 대기업들 자식들 그냥 그냥 전부 재벌 2세라는 것이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재벌 2세 그러면 당연히 그런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해가지고 아들한테 물려주지 이렇게 대부분이 친가족적인 생각을 갖는다고요. 사회 이걸 내놓고 이 이익을 사회와 더불어서 같이 가겠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하죠. 그러면 이제 그게 지금 이제 도덕 경영 이런 얘기가 자꾸 하는데 그런 탐욕심을 부리면 이게 이북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국가가 그러면 점점 더 좋은 쪽으로 가느냐면 절대 못 가요. 절대 가지 못해. 정치라는 것은 조선시대 때도 아버지가 이런 정치를 했어도 그 아버지가 진짜 뛰어난 사람은 아들한테 정치를 물려줄 때
어떻게 해라라고 법을 만들어 놓지 않아요. 자기 아버지가 잘못한 것도 치고 나가서 고치라는 얘기거든. 옛날 사망오제 시대 때 윤임금과 순임금 같은 일은 윤임금인가 그 임금이 순임금한테 물려줄 때는 윤집 걸중하라 이거 딱 네 마디밖에 안 했어. 네 한마디인데 중용의 도리를 지키라 그 얘기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막 법을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나머지는 알아서 다 해라. 그 정도 이제 사람이 컸다라는 얘기도 되고 또 그 정도 믿고 맡긴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탐욕심을 내서 계속 마음속에 욕심 이것만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게 그럼 점점 잘 되느냐면 점점 쪼그라지를 때렸어요. 이북 같은 경우 지금 저거 나는 저렇게 김정은이한테 물려줬다. 더 망합니다, 저거. 아주 망하려고 그냥 망할 수는 다 쓰고 있는 것 같아. 그럼 우리가 김정일이가 김일성이 거 물러받아가지고 뭐 좀 나아진 게 있나요? 코미디처럼 뭐 살림살이 좀 나아진 거 있나요? 더 힘들게 됐지. 김정은이가 이제 나이 30밖에 뭐 30인가 밖에 안 되는데 자기 아버지 밑에서 개우개우 이제 젊은 나이에 그렇게 젊게 아니라 어리지 정치적으로 보면 뭐를 자기 아버지 했던 잘못된 그걸 갖다가 오픈시켜서 하겠느냐면 그 효자께서 지극한 효자잖아요. 아버지 말씀 잘 듣고 그렇게 효자인데 아버지보다 달라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정치라는 것은 아버지가 잘못해도 밟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국민을 위해서. 그게 왕도란 말이에요. 이게. 그게 국민들이 잘 사는 방식인데. 그래서 이게 개인도 욕심을 자꾸 부려서 욕망적인 생각만 계속 일으켜서 살면 점점 그 사람이 이제 이게 스페이스가 좁아들고 자꾸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아이고 저거 참 구린내 나네 침 택택 뱉고 이제 그렇게 지나갈 거란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되죠, 그죠? 예? 잘 사는 방법이라는 것은 욕심을 줄이는 방법 외에는 잘 사는 방법이 없어,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 꼭 반대로 생각한단 말이야. 욕심을 자꾸 빡빡 부려야,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여성분들도 뭐 화장을 잘하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그 일종의 명예욕인데 그 명예욕을 부릴수록 우리가 바라볼 때는 참 추하기가 그지없다고. 참 추하다. 얼마나 속에 내면에 자신이 없으면 저렇게 금덩어리나 무슨 뭐 다이아 또는 화장품 또는 빠머 신발 또 자동차 이걸 가지고 자기의 아름다움을 삼으려고 그럴까. 나는 그렇게 보면 나 전에 여수 공항에서 봤다니까. 봄철인데 밍크코트 롱코트를 입고 내려오더라고요. 야 떠 죽겠다 뭐 찜질방이냐. 근데 내리면서 뭐 밍크코트를 벗으면 폼이 안 잡히잖아요. 앞에 다 잡고 열어놓고 막 한 달 하면 내려가지고 보니까 뭐 귀걸이 걸고 뭐 이런 데다 잔뜩 걸고 내가 유심히 봤어. 저 사람은 앞으로 밍크가 30마리 들어갔으면 밍크 30마리한테 몇 생을 가보를 받아야 될까. 생명을 뺏은 이 껍질이기 때문에 몇 생을 저기 가보를 받아야 될까. 그러면 이제 참 너무 비참한 거지. 이제 친애심의 그 성질에 과보란
가보가 이제 주변 성질을 많이 부리는 사람은 어디 가서 태어나느냐면 꼭 그 전염병이 많은 곳에 잘 태어나는데. 전염병 많은 곳에 잘 태어나고, 또 아주 뭐 자연재해가 많은 곳에 태어나거나, 또 어느 지역에 특정 질병이 많은 곳에 태어나거나, 또 아주 시끄러운 곳에 살거나, 그 상대편적인 싸움을 일으키면 무슨 얘기냐면, 이건 계속, 내는 싸움을, 지금 보통 사람이 그래, 성질 잘 내는 사람이, 나는 참으려고 그러는데 저놈 새끼 때문에 내가 성질한다 이거지. 그래, 온통 시비 건지라. 대부분이 싸운 사람 보면 나는 착해. 다 착하지. 심지어는 술 취한 사람은 시비를 어떻게 그러냐면, 한정 그놈의 새끼들이 전봇대를 어떻게 세워놨기에 내가 가서 가다 부딪혔다고. 뭐 가만 서 있는 전봇대하고 싸움을 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지가 창피하니까 이제 나중에 길거리에 전봇대 세워놓은 것을 갖다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한전이 잘못했느니 어쩌니 그런 소리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정신 나간 놈은, 성질 잘 내는 놈은, 이제 성질을 안 내는 놈은 술이 취해도 엎어져도 내가 엎어졌구나 하고 좀 부끄러운데, 성질을 잘 내는 놈은 땅바닥에 올라와서 자기를 때렸다는 거야. 뭐 그때 당시 뭐 화산 폭발난 것도 아니고 지진이 난 것도 아니고, 근데 땅바닥에 어떻게 뻘떡 일어나서 자기를 때렸겠느냐. 참. 그러니까 상대편적인 싸움을 이렇게, 이건 지가 일으킨 건데 이렇게 느낀단 말이야. 사자, 호랑이 등이 많고, 독사, 정갈, 진해가 많고, 그래서 석천사도 진해가 많아. 그래서 이걸 내가 생각해 보고 있다고. 흉한 야차와 도적이 많아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성질을 잘 내고 가보는 오랜 생을 성질을 많이 내고 산 사람은 주변 조건이 요렇게 돼버린대. 어디 집을 짓고 살아도 그냥 옆집에서 집 지을 때 별로 뭐 시비를 다 붙고, 또 어디 뭘 하고 살아도 그게 주변에서 이런저런 위험한 요소들이 많고, 전에 어떤 사람은 애가 이제 시골집인데, 저 떨어진 시골집이야. 시골집인데 애가 똥뚜껑에 빠져 죽었어. 뭔 똥뚜껑이냐면, 옛날에 경기도 이런 데 가면 이 논을 평야가 요렇게 있으면 거기 큰 웅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인분을 다 퍼다가 재놔서 빠지면 폭 내려가 버려. 그냥 위에가 뚜껑이 져가지고 딱지가 져가지고 그 평지같이 돼 있다니까. 그 애들이 그냥 뭐 쫓아가다 빠지면 그냥 폭 안으로 들어가 버려. 그리고 애가 똥뚜껑에서 빠져 죽은 애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집안에 이런 애들 빠져 죽은 것도 거기에 그런 분노의 조건으로서, 분노의 결과로서 주변 조건이 그런 데서 살게 돼서 그게 그런 조건 때문에 큰 피해를 갖다 입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요즘 얘기를 하나 더 한다 그러면, 성질을 잘 내는 사람은 되게 시끄럽고 막 차가 막 왈랄랐다고 정신 하나도 없는 데 산다고. 그럼 그런 데서 애들 키우기가 무척 힘들다는 거죠. 애들은 또 막 정신없이 그냥 아무데나 잘 튀어나가고 그러면 교통사고 날 가능성도 많고 참 힘들잖아요. 그런 것도 전부 다 주변 조건이 그렇게 만나지는 것도 내 갑오 때문에 그럽니다. 그건 나무 갑오가 아니에요. 근데 그 조건들이 그렇게 내 갑오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내가 거기 가서 살게 된단 말이야. 그렇게 뺏겨 살 수 없게 된다고. 사땡견의 결과라는 것은 기세간에서 제일 좋은 자원과 중요한 것은 모두 없어지고
깨끗하지 못한 물건이 청정해 보이며 모든 고통이 알랑으로 보이고 안거소, 구제소, 기소가 모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얘기를 맨 끝 얘기는 뭐냐면 삿된 견해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 사회복지나 사회보장시설이 하나도 없는 데 가서 살게 돼요. 살게 되거나 또는 뭐냐면 고통이 안락으로 고통 그 자체가 편한 거로 보이는 세상에 가서 산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술을 먹어서 취하는 것이 고통입니까? 즐거움입니까? 대답이 왜 없어? 술을 먹고 취하는 것이 고통이에요? 즐거움이요? 예? 예? 먹을 때는 즐거워요. 나 먹는 사람 보니까 먹을 때도 안 즐겁던데? 막 오만상이 다 찌푸러지던데? 어? 그럼 먹고 난 뒤 정신이 어질러지는 것이 그게 즐거움입니까? 고통입니까? 그럼 깨고 나서 속이 아프고 머리가 뛰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런데 왜 먹지? 예? 아니 근데 왜 먹죠 그걸? 예? 예? 안 먹어봐서 모른다고? 내가 먹어보는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을 즐거움으로 여긴단 말이야. 이 걔네 자체가 잘못돼서 그래. 이 삿된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게 즐거움으로 여겨. 아니, 또, 정월달에 신수 봐주시오. 그것 또한, 그게 사실상 신수대사 그 소리 아니고, 신수를 보는데 그게 맞는 얘기 하나도 아니거든? 아닌 얘기인데 그걸 이제 보고서 그걸 의지를 하면 그래도 아휴 내 마음이 조금 가라앉아서 좋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마치 중병 걸린 사람한테 근원 치료는 안 하고 증상 치료만 해놓은 것과 똑같이 문제가 결과가 똑같이 오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갖다가 느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통을 이 삿된 생각이라는 것의 가장 큰 문제가 고통 그 자체를 갖다가 즐거움으로 여기는 것들이 이제 문제란 말이야. 나는 옛날에 그 출가하기 전에 어머님이 담배를 피우라고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 박하담배였어. 딱 한 모금 빨아보니까 정신이 그냥 아찔해지더라고. 그거 얼마나 괴로운 문제야, 이게. 그걸 이제 계속 피우면서 좋아해. 그 아무리 끊으라 그래도 뭐, 이게 국가에 내는 세금이 내가 애국자입니다. 뭐 거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걸 피움으로써 또 어떤 놈은 그러더라고. 뭐 농담 같은 얘기지만은 또 그 진담이 반들었어. 내가 다 피워줘야 또 뭐 그리고 담배 농사 짓는 사람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이익을 받고 뭐 그래 거꾸로 얘기해서 그렇게 따지더라도 의료보험 그 낸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얼마나 손해 보는 줄 아시오. 그러잖아요. 그게 결국 보험이라는 게 나무 돈이거든. 건강한 사람 돈이라고 그게요. 지가 낸 것은 몇 푼 안 돼. 건강한 사람들이 낸 돈으로 아픈 사람 치료를 하는 것이거든, 이게.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낸 돈으로 돈 많은 사람 좀 더 내잖아요. 치료하는 것은 그건 빚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그냥 치료하려고 그런다고. 그런 삿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갖다가 즐거움으로 여긴다. 그런 얘기예요. 어딘가? 응?
선업가를 사유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다. 선업을 사유한다. 선업 그 자체와 그 결과이다. 첫째로 살생자와 도둑질하는 자와 사함자에 대한 허물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선업을 그 지을 때는 항상 그 악한 것에 대한 그 허물부터 그 생각을 해야 된다. 그 허물과 그 가보부터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심을 갖춰 그것들을 철저히 금지하는 가행을 하며, 그러니까 그 반대쪽에 선업을 갖다 생각하라. 악업의 허물을 보고 선업의 그 선업을 실제로 이제 하는 것이다. 철저히 금지하는 신업을 말한다. 이게 그렇게 해야 신구의 삼업 가운데 신업이 금지되진다. 이와 같이 말의 네 가지 뜻, 그러니까 그 망어, 기어, 양설, 악구 네 가지의 뜻의 세 가지는 합해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근데 차별의 어업, 말의 업과 의업, 생각의 업이라 함을 말한다고 본지본에서 말했다. 그러니까 그건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또 그 행위와 그 다음에 그것을 즐기는 것과 가행 계속하는 것과 그 결과, 뭐 사의요 가행 구경 그런 마찬가지죠. 그거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등에 어느 한 가지와 합쳐져야 한다. 예를 들어 살생업도를 멀리 떠남이라 하면 사는 그가 유정임을 말하고 의요라 하면, 그러니까 살생업을 떠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체 유정, 다시 얘기해서 감정을 가지거나 기억을 가지거나 신경계에 몸을 가진 모든 중생들은 살생하지 말아야 된다. 이 생각을 이제 가져야 된다. 의요라 하면 그것을 즐긴다 하면 과한을 멀리 보고, 그러니까 허물을, 그것에 대한 가보를 보고 그것으로부터 멀리 떠나고자 욕망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욕망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것. 떠나고자 하는 요는 욕망이 아니고 염리심이라고 하면 오히려 더 정확하겠네요. 싫어하는 생각을 일으켜서 그걸 멀리하고, 또 그걸 실제로 가행, 더해지게 선행을 더해지게 한다라 하는 것은 사례를 올바르게 금지하는 행동을 말한다. 그러니까 그 살생을 갖다가 아주 완벽하게 실제 자꾸 그런 기회가 오면,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는 언제든지 내가 또 다시 안 하고 또 다시 안 하고 하는 것을 거듭 반복하면서 그 행위 끊어진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하는 행위 끊어진다. 또 역시 마찬가지고, 이제 선업, 이게 구업도, 구업이라는 건 행위 자체가 어떤 것이냐, 구업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라는 것과, 그게 이제 아까 구업을 자꾸 지으면서 그 재미있어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어떻게 끊어갈 것인가, 요런 거, 그 다음에 그 결과는 어떤 것인가를 갖다 자꾸 거듭 반복해서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가보에는 세 가지가 있다. 이숙이란 아까 내가 설명했죠, 그죠? 선업의 상중하 품으로서 인간 욕계천, 색계천, 무색계의 이천에 나는 것을 말한다. 그 여기에 그 욕계와 색계, 무색계, 요게 이제 그 보면 지금 이게 정확하게 요게 안 돼 있는데, 선업의 가보는 요렇다 그 말이에요. 욕계, 색계 그러면 무색계 그러잖아요, 그죠? 그 여기에 욕계천 있죠, 그죠? 욕계천, 색계천, 색계, 무색계. 요게 인간과 천상 그렇게 보면 돼요. 인간과 수라, 천상, 욕계천을 갖다 그 수라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욕계, 색계, 그 무색계 그렇게 보면, 욕계는 뭐냐면 사실상은 그 인간 이하를 욕계라 그러죠, 그죠? 그 사막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지옥과 악의를 욕계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색계는
그 축생과 사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무색계는 그 수라와 천상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에 그 이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천이 아니고, 인간과 수라와 천상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했을 때 태어날 수 있는 곳이 그냥 요거는 간단하게 줄여서 뭐냐면, 선도에 태어나는 것이다. 악도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삼악도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삼선도에 태어나는 것이다. 선행을 행했을 때는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선행을 행해서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그 다음 수라로 태어나거나 천상에 태어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게 번역이 좀 애매하게 됐지만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선업을 행했을 때는 이와 같이 삼선도에 태어나는 것이 원칙이다. 등가리와 주상가는 불선업을 어긴 것을 말한다. 등육가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말이 꼬여 있는데 등육가의 가보라든지 또는 아까 그 주상가 있죠, 그죠? 주상가는 결과가 불선업을 어긴 것이라 그러잖아요. 요 말이 이렇게 꼬여서 그냥 선업을 행한 것이다 그 말이지. 불선업을 어긴 것이 아니라 선업을 행한 것이다. 선업을 행해야 선업을 행한 결과로서 이륙가가 올 때는 더 좋은 결과가 오고, 그죠? 또 여기에 등육가가 올 때도 좋은 것이 오고 주상가가 올 때도 주변 조건이 훨씬 더 좋은 곳에서 태어나서 살게 된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십지경에서 이 10가지의 윤회에서 생사를 무서워하고, 이 10가지의 윤회는 십선과 십악이죠, 그죠? 그 10가지의 윤회가 아니라 10가지의 윤회가 아닙니다. 10가지 10업의 윤회, 10업에 의한 윤회에서 그 생사를 무서워하고 자비를 떠나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함으로써 성과를 성취한다. 그러니까 이 뭐냐면 윤회의 생사를 무서워한다라는 것은 악업을 지어서 고통의 윤회를 하는 것은 무서워하고 자비를 떠나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함으로써 성과를 성취한다. 여기에서 자비를 떠나는 이건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자비를 떠나가 아니고 사실은 소성의 성문가는 큰 자비가 없기 때문에 자비심을 크게 갖추지 않더라도 성문가를 성취한다. 그 성문가는 어떻게 성취를 하느냐 잘 보십시오. 성문은 이 말 그 자체로 소리를 듣는다. 그런 그 성문가라는 말 자체가 그게 무슨 소리를 듣느냐? 스승의 말씀을 듣고서 스승의 말씀을 갖다가 기억하고 스승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해서 번뇌가 차츰차츰 줄어들어서 들어가는 결과가 성문가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문사수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전을 갖다가 스승에게 강의를 듣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외워서 정확하게 송을 해서 기억하고 또 그걸 갖다가 모든 사람에게 거듭 설명하고 위타인설할 때 설명하고 배포하면서 자기가 실천해 나가는, 그래서 성문의 과를 갖다 이루는 것을 갖다가 이게 성문과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수행을 해서 결과가 번뇌가 떨어지는 결과가 오는 것을 성문과라 그래요. 요거는 이제 철저하게 문사수 수행을 갖다가 교학적으로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놓은 거라 그런 얘기죠. 성취한다. 만일 자비가 없어서 다른 사람에 의지하지 않고 그 자비가 없어서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말이 좀 애매한데, 자비심을 통해서, 보살은 자비심을 통해서 중생을 의지합니다. 그 중생을 의지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생을 그냥 내가 중생에게
모든 의지를 해서 내가 살아가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중생의 고통을 바라보고서 거기서 자비심을 바라기 때문에 중생을 의지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중생의 고통을 윤회의 고통을 바라보고서 그 고통 때문에 더 큰 발심을 하게 되니까 오르심을 내게 되니까 그래서 중생을 의지하는데 여기에 뭐냐면 독성과 있죠, 그죠? 독성과는 자기 홀로 번뇌장만 사라진 거야. 소지장 말고 번뇌장만 사라진 건데, 그러면 이 독성과는 중생의 고통을 관찰하지 않아. 중생의 고통은 뭐 그건 관심이 없고 단지 내 마음 속에 번뇌만 사라지게 하겠다 요 생각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독성이라 그래 이런 사람들을. 그러나 중생 이를테면 유마거사가 중생의 병이 있기 때문에 나의 병도 내가 아프다. 중생이 아픈 거로 내가 아프고 언제 나을 것입니까? 중생의 병이 닿으면 나도 닿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살의 중생을 의지한 자비심이고, 이제 이 독성과는 아무 상관없어. 뭐 독성 나반존자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그 아무 상관없어. 내 혼자 번뇌만 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비심이 약하기 때문에 그저 열반에 머무르게 돼요. 열반의 주체가 된다. 주체가 열반이 된단 말이에요. 독각은 아라한이라고 하면 아라한은 좀 더 달라. 아라한. 이건 벽지불이라고 해서 이 솔직히 얘기해서 이 벽지불이라는 사람들은 불법하고 별로 연관이 없어. 그 스승의 가르침도 잘 따르지 않고 지 혼자 그냥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연기법을 알아서 닦는다, 그죠? 그 이제 이게 독성들은 이게 그 불법이 그 들어가 있지 않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아니 바른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게 불교 용어가 기건 아니건 바른 얘기를 한단 말이야. 저번에 그 알래스카에 그 유명한 생태학자가 그 원래 화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그쪽에 유조선이 크게 알래스카에 그 깨지면서 그 화학적 변화를 갖다가 하다가 환경운동가가 된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그게 깊이 개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학문적인 것을 갖다 이제 발표를 하고 그러면서 저번에 이제 석천사 왔다가 갔는데 이 얘기를 해보니까 그 자연 생태 연기법에 대해서 이 사람이 불교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런데 연기법을 설명을 오히려 그 사람이 연기법이란 말을 하지 않고 그 하는 말을 그대로 들었어. 그거 다 맞아. 다 옳은 얘기를 하더라고. 상호 의존내에 있다. 상호 의존내에 있고 그 어떤 것도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은 없다라고. 그 당신 불교를 공부해서 불교 모른대. 근데 그 얘기를 하거든. 이 독성들은 이제 그런 그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언어로 말을 하더라도 내용은 똑같은 그런 것인데, 이건 이제 연기법을 알아서 이게 모든 것은 공성이구나라는 것을 갖다 이제 체득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독성가를 쓰면 만일 넓은 마음으로서 자비와 좋은 방편과 대서원과 모든 중생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든 부처님의 지극히 넓은 지혜를 생각하여 수행하면 보살지와 모든 바람일과를 완성한다. 요건 이제 선행을 닦는데 지극한 선행, 가장 큰 선행이 어떤 것이냐? 보살행이에요. 가장 큰 선행은 보살행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그것도 무한대의 세상에 무한대의 세상에서 무한대의 중생을 향해서 내가 그네들을 성불할 때까지 내가 뒷바라지를 하겠다. 그거 자체가 깨달음으로 본다니까. 그걸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게 아주 뛰어난 이 세상의 최상의 선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 자체를 통해서 부처가 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부처의 경지를 최상의 선이라 한다면 그 경지에 가장 빨리 이를 수 있는 방식이 이게 보살행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모든 중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비심이 아주 밑바탕에 그대로 대전제로 깔려 있어요. 수천억만 번을 죽고 태어나더라도 한 중생을 위해서라도 수천억만 번 죽고 태어나겠다는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내가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아상도 없어지고 내 고집한 욕심도 사라지고 다 없어져서 평정심을 갖다 이룬단 말이에요. 이걸 보살이라 그래요. 이 마음을 내는 것이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수성하고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이것이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보살행은 이 아주 좁은 생각을 갖고서 나를 자꾸 생각하게 되면 이건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 나와 내 자식과 나와 연관된 것만 자꾸 생각을 해서는 절대 보살행이 못 나아간단 말이에요. 이건 자꾸 확대하기를 모든 중생에게로 확대해야 돼요. 우리 뭐 한국 이게 아니고 전 세계 사람 또 전 세계 사람뿐만 아니고 동물뿐만 아니고 만약에 지옥과 천상에 있는 중생들까지도 내가 이 세세생생 어디 가서든지 깨달음을 이룰 때까지 내가 그들을 위하겠다. 그들이 모두 승불한 뒤에 내가 승불을 하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보살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경에도 왜 건강에 아상 인상 그러죠, 그죠? 인상이란 말이 바로 그 얘기예요. 보살은 인상이 없어야 된다. 인상이 뭐냐, 보트칼라인데 보살이 사람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부처는 사람이 돼야 부처가 돼요. 맨 마지막에는 사람으로서 승부를 하거든. 근데 보살은 그것도 아니야. 보살행을 할 때는 사람이 돼서 사람 보살이 돼서 일체 중생을 건지겠다. 이것도 포함되지만은 거듭거듭 보살이 태어나면서 사람만으로서 태어나서 건지겠다 이 생각이 아니고 지장보살처럼 지옥에 중생을 위한다면 지옥을 내가 원해서 가게 되고 천상의 중생을 건지겠다는 천상으로 내가 원해서 가. 그걸 원생이라 그러잖아요. 원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원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에 태어나겠다. 그것도 인간의 간생보살은 부처님께서 간생보살 32형식이 된다 그러잖아요. 32가지 몸을 갖다 마음대로 바꿔가면서 태어나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로 부처님 그 본생담에도 보면 부처님께서 한 번은 비둘기였는데 한 생은 비둘기였어. 근데 그 한 왕이 워낙 비둘기 고기를 좋아해. 그러니까 비둘기를 다 잡아가지고 이제 우리 속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사육을 하면서 왕에게 맨날 요리를 해서 올리는 거야. 근데 이제 다른 비둘기들은 바보같이 모이를 주면 서로 많이 먹으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통통한 놈부터 잡아다가 요리를 할 거 아니요. 통통한 놈부터. 그래 이제 그 전생의 비둘기였던 이 부처님 전신에 보살이란 말이야. 알아. 그래서 단식을 했어. 단식해서 살이 쭉 빠져가 죽기 직전에 그 창살 사이로 빠져나왔어, 이렇게. 그래서 자유가 됐단 말이야. 그걸 보고 다른 비둘기들이 하나, 둘 모이를 안 먹기 시작해요. 안 먹으니까 왕도 그 비둘기가 먹을 게 없으니까 삐삐 말르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안 잡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모이를 안 먹고 굶어서 하나, 둘 빠져나와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게 싹 다 빠져나왔어. 그러면 그 비둘기는 부처님께서 전생 기억을 하시면서 그걸 기억을 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한 생에 비둘기, 그 왕이 비둘기를 잡아먹는 그 비둘기들을 구하기 위해서 비둘기가 돼서 갔단 말이에요. 본생담에 그게, 본생담 여러분 한번 그 경전을 보시면 그 얘기들이 쭉 당신이 전생에 한 생에 보살행을 했던 기억들을 갖다 전부 다 그렇게 제자들한테 말씀을 해 놓으신 거라고. 그러니까 보살은 보살행을 할 때 사람으로만 거듭나서 내가 거듭나서 중생을 구제하겠다 이 생각마저도 없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야. 참 나는 그 얘기 듣고서 옛날엔 전율을 느꼈어. 아주. 야, 이런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동물을 함부로 버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이 저놈 나쁜 놈 지옥에 떨어져 버리라. 지옥에 떨어지는 그것 자체를 고소하게 느끼는 것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지옥 중생, 지옥에 떨어지는 것 자체가 정말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거기 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같이 괴로운 것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건질 것이냐는 것은 지장보살이 그래서 저 보면 이 지팽이 이렇게 짓고 있잖아요. 저건 육한장의 열쇠예요, 열쇠. 지옥 열쇠. 저 키라고. 그 다음에 한 손에 구슬 들고 있죠. 보명주 들고 있죠. 이거 후라시야. 그러니까 지옥에 갈 때는 지장보살님은 간세보살님처럼 막 화관을 쓰고 이게 없어. 왜냐면 거기는 워낙 거친 곳이기 때문에 딱 두건 딱 선운사 지장보살님 두건 딱 매었잖아요. 그죠? 질건 머릿속은 여러분 밤매러 갈 때 수건이야 그게. 밤매러 갈 때 수건 딱 머리 그냥 질건 동이에 매고 그 감옥 갇혀있는 읍의 감옥에 갇혀있는 그 감옥들 전부 다 문 열려고 열쇠 들고 깜깜하니까 후레쉬 들고 지금 찾아가신 거예요. 보명주라 하셨어요? 어? 보명. 보명. 보배 보자 밝을 명자. 그게 밝을 명자. 예, 보명주인데 이제 요즘 얘기를 하면 그냥 후레쉬야. 예, 빛을 확 내는 후레쉬를 하나 들고서 딱 이게 이 열쇠 들고서 지금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냥 야, 이게 너 지금 이런 인연으로는 지금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네가 지금 이런 참여를 해라. 이게 그래 지장보살 그 보는경이라든지 지장경이라든지 선악점찰 업보경 이 지장경의 삼부경이거든. 이건 전부 다 참회법이야. 왜? 지옥 중생들은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들은 참회하지 않고는 벗어나지 못하게 돼 있어 이게. 그래서 내가 썰렁개그를 하면 그거는 참회받지 말아야 돼. 참회받지 말아야 돼. 수박밥보다는 참회받지 말아야 돼. 이게 전부 다 참법을 해놨다. 그 참법이 참회법인데 그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백제불교에서 참회법이 대단히 발달했고 어디야? 선운사에 가면 참당함도 있잖아요. 예, 참당함이 그 선운사에 이렇게 해서 좀 안쪽으로 도서람 올라가기 전에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 길로 들어가면 그 참당함이 있어. 그 참당함 그 종을 누가 어떤 놈 도둑놈이 훔쳐가가지고 도로 돌아왔어. 돈이 안에다 편지를 썼더래. 종을 훔치고 온 뒤로부터 꿈에 맨날 이상한 것이 하나 나타나고 이거 목을 누른다는 거야. 그건 도저히 못 살 것 같아서 돌려보니 신장이 그랬는가 지가 양심이 뭐 있어서 좀 양심 끈앞으로 좀 있어서 그랬는가 그래가지고 돌려보니 그 전부 다 그쪽에 미륵보살 그 도량이거든. 미륵보살 도량인데 미륵보살은 마이터리아 미래에 올 부처님 아니에요. 그죠? 그 미래에 올 부처님과 그걸 연결시켜주는 것이 지장보살이고 그때는 전부 다 욕심들이 뭐 차가지고 갈수록 욕심이 많아지니까 차가지고 도대체가 욕망을 너무 부려가지고 자연 조건이 엉망이 되고 그래서 너무너무 자연이 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질병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수명이
수명이 10살까지 떨어진대, 평균 수명이. 그때는 뭐 태어나자마자 막 총 맞아 죽고 칼 맞아 죽고 그냥 뭐 질병 걸려 죽고 서로 그냥 애비가 애미 죽이고 애미가 애비 죽이고 뭐 전화 왔어.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말법 세상에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사이를 그 열애사로서 열애 심부름꾼으로서 이어주는 분이 참회의 지장보살이라고. 지장보살을 하는. 이 지장보살 참법을 열심히 하면 지장이 없어져. 여러 지장이 다 사라져. 창의됨이 여러 가지로 다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뭔 얘기에다 끝까지 나가서. 응? 보살행. 그래서 그 밑에 그냥 그건 놔뒀다 또 합시다. 그래서 바람일가를 완성한다. 바람일가가 보살과야. 그 바람일가 완성이 부처고 바람일가를 완벽하게 완성하고 나면 그건 부처라 그래. 자, 끝내겠습니다. 이 정초기도 안내문은 다 받았잖아요. 맞다. 그 정초기도 할 때는 그 이번에 건강경 주석한 거 있죠, 그죠? 이번에 주석한 것을 갖다가 안에 좀 며칠간 하지 이게? 11일간? 11일간 이게 다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한 그냥 10시 아니 기도하고 1시 정도 될 때까지 하루에 한 1시간 반이나 이렇게 될 때까지 왜냐면 열흘간이니까 열흘간 동안 이걸 다 하기가 팍팍할 것 같아. 그래서 그래도 이제 건강에 이번에 이제 촬영도 좀 제대로 해서 좀 카메라가 하나 더 없을까? 어디 빌릴 데가 없을까? 좀 인서트해서 넣을 수 있는 걸 좀. 네? 그렇게 하나는 차려놓고 하나는 들고서 인서트하면 되잖아요. 카메라 하나는 빌릴 거지. 그래서 조금 한 10하루간 그 건강형을 다 끝마쳐 보려고 그래요. 끝마쳐 볼 거니까, 다른 사람도 와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초로 진행되는, 지금 최초 해석이야. 최초 해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같이 한 열흘간 그냥 공부한다 생각하고, 주변 분들도 다 모시고 와서, 듣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